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에 통일부는 일단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통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정오부터 남북 간 통하는 모든 통신선,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그리고 이걸 첫 조치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 모든 발표의 중심에 김여정, 김영철조가 있다는 점.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군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진짜로 오롯이 대북전단지 그 삐라 때문이에요? 그게 영향을 끼쳤겠지만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 쟤들 뭐가 급하구나. 위기를 느꼈구나. 아, 뭘 또 달래는구나.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뭘 달래는구나. 예, 예,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확대까지 해가지고 아,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이 오히려 저렇게 성질을 부르는 거다. 떼쓰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고. 떼쓰기라고 또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 북한이 이제 나오려는가 보다 라고까지 해석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진짜 과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북한의 좌절감의 표시라는 게 저는 가장 크고요. 내부용 꾸준히 지금 북한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예. 상황이 좋을 때까지는 우호적 환경을 대외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발전에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2년간의 평화 모드였던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경제 발전은 계속 하되 네. 자력갱생이란 말이에요. 대외 관계가 어렵지만 우리끼리 하겠는데, 네, 그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기대했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거기에서 이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대북 전단이 좋은 일종의 변명거리가 됐다. 기폭제? 예, 기폭제가 됐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기폭제가 됐다. 하하. 원래 기분 나빠 하던 거고요. 원래 기분 나빠하던 또 거. 실제로 이거는 군사 합의에서 사실상 안 하겠다, 상호 비방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합의 사항이니까. 판문점 합의. 바로 얼마나 당신들이 남북 합의나 북미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딱 핀포인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네요. 네네. 2년 동안 평화적으로 미국과 또 한국과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잘 안 돼요. 뭐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그 협상 결렬될 그 순간부터 잘 안 돼. 네네. 쌓였어. 그동안 쌓이고 있던 맞습니다. 차에 이 대북 전단지 즉 삐라가 어떤 핀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기폭제가 돼서 터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그 대북 전단지는 그렇게도 화가 나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걸 정부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 단체 몇몇 개에서 보내는 건데 이게 그렇게도 화나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거니까 화나는 일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거를 또 과해석하면 이것 때문에 내부에 오히려 위기가 체제 위기가 있는 이건 정말 과해석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위기감보다는 만약 그 위기감이었으면 우리가 멈추는 방향으로 바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의 네. 비판에도 불구하면 네. 그 단순한 그 문제였다면 바로 또 어제 멈췄을 리는 없는 거죠. 전체를 따져보면 예. 지금까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코로나 전까지 걱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략 도발이었습니다. 12월까지 미국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네.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전략 도발인데 군사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전체 판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북미 간의 일종의 성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깨지면 이때까지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네. 근데 남북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락사무소, 통신선 연결,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합의입니다. 군사 아마 합의. 결국은 미국하고 깨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예. 수위를 높이되 가장 낮은 북한이 보기에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신을 끊고 그다음에 상호 비방을 만약에 시작할 수도 있고 자기들 우리도 그랬으니까 예. 그다음에 만약에 군사 합의로 갈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라고 했는데 미리 설명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통신선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이 어느 정도 수위의 그들의 조치인가. 왜냐하면 네네. 첫 조치다 이렇게 어제 말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네네. 판을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네, 뭐 수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타깝죠. 분명히 지금 불행한 일이고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조금 희망을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일단 전부 판 자체를 전부 다 뒤엎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지금 그럼 저 첫 조치라고 이걸 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하겠다는 걸로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차이는 뭐냐면 예. 우리가 조치를 했음에도 왜 저럴까 하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독재 권위주의 체제니까 1인 독재 체제니까 예. 사실 명령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죠. 대남 비방 방송을 철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벌써 군사 합의가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저렇게 두고 또 기습적으로 저렇게 삐라살포하는 것들을 안 막는다. 이건 기본적인 대남 불신에 대한 화가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전면에 김여정, 김영철 조가 앞장섰는가? 여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나 남북 정상회담 때나 전면에 나서서 그 평화 모드를 이끌었던 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온건파가 평화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어서 네네. 비둘기파가 약진할 때 매파가 쑥 들어가고 매파가 약진하면 비둘기파가 쑥 들어가고 항상 이래 왔는데 이번에는 분명 2년 동안 비둘기파로 보였던 그 커플이 그 조가 갑자기 매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죄값을 치르라는 둥 적이라는 둥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해석하는 건 뭐 정확하게 북한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시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김여정과 김영철이 무대에서 좀 사라진 적이 있죠. 그래서 숙청당했다고 하는 소문까지 맞아요. 있었었죠. 있었어요. 근데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뭘까? 보면 김여정은 사실상 대화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온건파가 아니라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온건파를 넘어서서 그렇죠. 그렇죠. 김영철은 강경한 사람이었는데 대화의 상징처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신호는 뭘로 봤냐면 대내적으로 우리가 대남 호구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파는 대화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파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강경하게 해야만 이게 사실 김여정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사실상 숙청당하거나 중앙무대에서 사라지겠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하면서 컴백을 하는 거고요. 아하. 오히려 지난 대화는 깨진 것은 판이 깨진 것은 우리가 판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입지를 단단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파가 강경한 목소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더 놀랍고 더 아픈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친숙하게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평창 때였던가요? 지금 남한에서 스타인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네. 밥 먹으면서 그냥 유한 대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그랬던 인물이 지금 확 얼굴을 바꿔서 오니까 국민들은 더 당혹스러운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남한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대화파들 지금 잘못했지 않냐 계속 그렇게 남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대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내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대화파가 얘기하는 것이 내부의 반대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이겠죠. 우리한테도 아프지만 북한 내부를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고 남북관계 개선해 보려고 참 호의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 정부 입장 난감해지는 거 그들도 알잖아요. 예.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저렇게 지금 자력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힘든 거고요.
힘든 건 뭐예요? 경제.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제재 국면이라는 것이 참 역사상 유엔 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입니다. 예. 저는 뭐 그 경제가 당장 북한을 붕괴나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 반대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 2년 동안의 대화 분위기가 만났던 그 자랑거리의 실적이 뭐냐? 아라니 거기서도 나오는 거군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전략도발을 해서 팔을 다 깨버리면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북한이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제 생각엔 적어도 미국 대선 때까지는 네. 이렇게 바짝 엎드리되 제일 만만한 기분 나쁘지만 제일 만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원망스럽고 왜냐하면 남한을 믿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믿는 언덕이었는데 그렇죠. 영변까지 내놨는데 영변을 내놓으면 된다고 얘기해놓고 왜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꾸준한 그 불만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코로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북한 상황이 뭐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네. 어떻게 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저도 뭐 100%는 아는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확산돼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도 사실 좀 과장된 거고요. 그다음 북한 당국의 발표처럼 하나도 없다 확진자 이것도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듣는 바에는 아마 상황이 의료 체계가 워낙 부실하니까 아마도 완전한 락다운 가장 높은 수준의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100%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을 금지시키고 뭐 사실상 중국에 대한 그것도 사실 봉쇄시킨 것도 가장 빨랐고요. 봉쇄했죠. 그렇게 보면 거의 뭐 그 계엄령에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끼고 위반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봉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봉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보리고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릿고개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뭐 폐질환으로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은 확진으로 코로나로 해석하지 않고 마지막 사인인 폐질환으로 아마 발표하는 데 대한 추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탈북자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뭐냐면 코로나 프로젝트를 벌이자.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지에다가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를 묻혀서 뭐 보내려는 운동을 하겠다. 코로나 걸렸던 분들 물건 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우리로 볼 땐 참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뭐 이거 우스운 얘기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나 일단 그 자체는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비인도적인 거죠. 그들이 북한 당국을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병을 옮겨서 물론 그 큰 목적이 선동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경제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봉기를 하기를 바라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북한 당국을 더 자극하고 더 봉쇄하고 이런 조치가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표는 있잖아요. 한반도 평화고 우리는 뭐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상정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말이 좀 무서운데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의 좌절감의 표시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하노이에서 끊어진 것들을 이어라면 저는 미국은 대선 때문에 급하고 북한은 저런 식으로 다 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 판을 살려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싱가포르를 이끌어낸 것이 판문점이었고 그다음에 하노이를 이끌어낸 것이 평양이었고 그다음에 스톡홀름을 이끌어낸 것이 6월 30일 3자 회담이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실 다 이끌어냈거든요. 우리가 이끌어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시 가동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없다. 저는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고 강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긴장을 올라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고 악마와도 협상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쯤이면 한번 강경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화가 나고 아마 원망스럽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에 40분의 네. 1밖에 안 되는 국력을 가진 국가가 핵 하나 믿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는 감정적인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강경 모드로 간다면 서로 대치하는 국면으로 전으로 돌아갈 테고 네. 그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지금 우리 경제 어려운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거다. 예,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강경 모드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듣죠.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